4월 5일 부산 교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는 부산 경륜이 광역시장배 대상경준으로 우수급하고 특성급이 펼쳐집니다. 전일 예선전을 거치면서 1, 2경주는 부산 우수급 준결승전, 3, 4경주는 부산 특성급 준결승전이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3위 안에 들어야 되고 4차권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산 우수급 1, 2라운드는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성급 3, 4라운드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에서 다소 좀 틀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부산 경주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일 너무나 아쉬웠었던 게 부산 우수급 1라운드였습니다. 원래 경륜왕 예상은 김준철의 한타키를 중심으로 김준철의 이성재가 차선이었습니다. 근데 방송 과정에서 방극산이 때려주게 된다면 김준철 한타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극산이 좀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었던 김준철 한타키, 김준철 이성재가 아닌 김준철 한타키, 김준철 방극산으로 후착을 이성재에서 방극산으로 수정을 해서 해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괜히 바꿨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었다는 점, 2차권으로 후차권으로 이성재를 그냥 메인 예상 잡았었던 것처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더라면 상당히 좀 좋은 후차권 배당을 안겨드릴 뻔했는데, 제가 바꾸는 바람에 너무나 큰 실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 웬만하면 예상을 좀 크게 바꾸지 않는데 전법적인 전주팀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환하고 묶어야 되는 생각에 김준철하고 한타키가 아닌 김준철하고 이성재가 아닌 김준철하고 한타키, 김준철하고 방극산으로 권해드렸었던 게 좀 너무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2라운드, 3라운드, 4, 5라운드는 무난하게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1, 2라운드 상당히 좀 우수급 준결승전이기 때문에 치열한 접전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 4라운드는 안정감 있고 이어지는 5라운드하고 6라운드 다소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1, 2, 5, 6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설 방송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수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라운드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민호가 과연 원준호를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펼쳐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이 되는 편성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도 기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도력을 발휘 나가게 된다면 김민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최동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준호가 자리 잡고 김민호가 자리 잡는, 신동현이 앞이나 뒤를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에서 전주팀 선수들이죠. 이성재하고 유지은, 박윤아가 경주를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준호하고 김민호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준호가 분명 신동현이나 최동현 상대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 먼저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김민호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호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보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준호가 전주팀 상대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민호가 직선 취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창만 해도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승급 기회 살리기 위해서는 1, 2차 1착이 가장 필요한 건 아닙니다. 2창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김민호 편안하게 쫓아가는데 만족할 수도 있는 만큼 김민호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7번
김민호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동현이 전혀 어이없게 김민준에게 몸싸움 탈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신히 막차 타고 준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김민호하고 최동현이 동서울에서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민호가 최동현을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작전을 충분히 가능하죠. 최동현도 기습 나서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동현도 선행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김민호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호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민호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하고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전일 이성재하고 유지훈이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갔습니다. 직선에서 상당히 좀 김준철이 힘겹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이성재가 힘을 쓰고 유지훈이 몰고 가면서 후미 견제만 나서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유지훈이 전략적인 연합을 통해서 동반 입상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성재 타이밍 잡고 다시금 힘을 쓰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유지훈이죠. 이성재하고 유지훈입니다. 전략권 협공한 동반 입상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준호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성재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재의 뒷자리를 김민호가 취입 나오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성재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상도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준호하고 김민호 쪽으로 어떻게 김민호 쪽으로 배당이 집중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성재하고 유지훈입니다. 이성재하고 원준호예요. 이성재하고 김민호를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다시금 전주팀 협공한 동반 입상 한번 다시금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민호하고 원준호와의 연합 최동현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재하고 유지훈이 연대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주팀 이 3차권을 안에는 두 선수가 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삼복승에서 이성재하고 유지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의 힘이냐 김민호의 노련함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김민호의 직선 취입발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준결승전 2차전입니다. 이번 편성 김준철이 전일 힘든 겨주 될 뻔했습니다. 전주팀의 협공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한타키를 앞세워 나갔다는 게 좀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타키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준철이 힘겹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금일도 김준철 입장에서는 박건수, 김태호의 선행 활약이 나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건수가 힘을 쓰는 김준철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철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제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호가 힘을 씁니다. 김준철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29기 넘버 1하고 넘버 3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건수 활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김준철하고 박건수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준철하고 김태호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 김민준이 전일 곽현명까지 밀어내는 몸싸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민준이 승부욕발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호 털어내는 박건수 털어내면서 3차권 안에는 삼복승 안에서는 김민준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김준철이 이번 회차 특별 승격까지 도전하고 있는 만큼 선행 나설 수 있는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건수라든지 김태호 다리가 쌩쌩한 29기 선수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넘버 1 박건수 활용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철 자체가 원체 기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려본다면 김태호가 김민준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김태호가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라고 한다면
좀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태호도 시속감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넘버 3라는 점에서 김태호의 뒷자리를 김민준이 받아가거나 곽현명의 선행을 김태호가 활약해 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김태호하고 김민준, 김태호하고 곽현명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략해 본다면 김태호 선정 가능성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좀 공격적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기세는 김준철이 월등합니다. 넘버 1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넘버 3도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철 중심으로 하는 29기들 박건수, 김태호의 박건수하고 김태호죠. 박건수하고 김태호의 전략적 연합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준결승전 1차전 부산 우승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뭐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편성 과연 부산 수성팀 선배 류지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SS반 인천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인천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채빈이 인천을 몰고 가고 류지열이 쫓아 나서는 혹은 정하늘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채빈의 인치환 류지열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팀 선배 류지열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도 지금 류지열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채빈과 류지열의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 경주 때 한번 돌아보면 임채빈이 전원규하고 공태민이 있었습니다. 공태민이 득점에서 앞서 나갔었는데 결국 임채빈이 선택한 것은 SS반 전원규였습니다. 이 점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임채빈도 득점에서는 류지열이 앞서 나가고 있어야지만 이 SS반 인천의 저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채빈과 인천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편성인 만큼 이번 편성 7번과 3번의 임채빈과 인천의 동반 입장 쪽에 임채빈하고 인천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임채빈이 수성팀과 호흡을 자주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 류지열을 적극 챙겨 나가는 작전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이 류지열을 지켜주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채빈하고 류지열의 동반 입상 수성팀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인천의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하고 인천의 동반 입상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늘도 확실하게 탄력을 받고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감만 좋다면 임채빈이 몰고 가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차건 몰라도 3차권까지는 정하늘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채빈하고 인천 정하늘 임채빈하고 류지열 정하늘 묶어서 정하늘 3차권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한이 힘으로 버텨내기보다는 인천 류지열을 모두 다 챙겨 나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 선배 수성팀 류지열을 챙겨 나갈 것이냐 SS반 인천을 챙겨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이 빠진 결승전이라고 한다면 인천이 류지열을 뒤다 붙이고 완급 조절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류지열도 욕심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천 인정하는 견주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임채빈하고 인천의 동반 입상 임채빈하고 류지열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준결승전 2차전 부산 특성급 4라운드입니다. 정종진이 월등하죠. 정종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팀 공태민하고 김우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김포팀 황승호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진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에서 황승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태민도 황승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몸싸움만 놓고 본다면 황승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종진도 공태민보다는 황승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자력 추임 능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승호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황승호 견제 나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결승전부터 무리해서까지 몸싸움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공태민이 황승호 밀어낸다는 보장 없는 것 같습니다. 타협점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태민과 정종진 현 김포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가 후미권에서 직선 취입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종진하고 황승호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나은 정종진하고 공태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경주권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공태민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김우겸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진의 후미를 황승호가 빼앗는다면 황승호의 뒷자리 김옥철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포팀이라든지 황승호가 가면 김옥철이 따라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4번 그러니까 정혜민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정혜민입니다. 시속은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초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종속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뭐 저측이나 직선 취입을 크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정혜민이 힘을 써서 다소 좀 버텨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공태민도 있고 황승호도 있기 때문에 정혜민이 힘으로 버텨내기 조금 버겁다는 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민, 황승호 둘 중에 한 명 불러들이는 전 황승호가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혜민도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종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뭐 이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요 정혜민 머리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혜민의 황승호라든지 정혜민의 정종진 정도는 좀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도끼 품고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정혜민의 버티기가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정종진이 현 김포팀 후배 공태민을 챙겨 나갈지 과거 김포팀 황승호를 챙겨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5라운드입니다. 전일 한타키가 힘을 썼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 면치 못했습니다. 금일만큼은 방극산, 김태환 여기에 이기주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이 힘을 쓰고 한타키가 몰고 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방극산, 이기주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태환의 선임감이 괜찮다면 한타키가 몰고 가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선만 잡는다면 충분히 후미 견제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환이 힘을 쓰고 한타키가 몰고 와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나가는 한타키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이 오히려 힘을 쓰고 한타키가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한타키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먼저 힘을 쓰고 한타키가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만큼 한타키하고 김태환, 한타키하고 방극산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29기하고 비노조들에게 의해서 박병하가 상당히 좀 힘든 경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박병하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양기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박병하가 정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한타키 전일도 다리 꼬였습니다. 김태환이 박병하 넘어선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젊고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는 맞다는 점. 하지만 박병하도 저력 있는 선수예요. 박병하고 양견입니다. 박병하고 정영규 정도는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노조 선수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경주권도 좀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타키가 김태환으로 활이 나가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병하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박병하 연대 노조 선수들 완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6라운드입니다. 최종근이 유다운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현이 힘을 쓰고 임유섭이 몰고 가는 뒤를 신은섭하고 정재원, 유태복이 따라 나서는 겨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석현하고 임유섭, 석현이 인터뷰 때 임유섭에게 좀 많은 또 조언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전혀 타이밍을 잡지 못했었던 석현입니다.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쓰고 임유섭이 몰고 가면서 짧게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이번 편성 수성 완승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석현이 버텨내기보다는 신은섭이 좀 더 따라 나서는 견주 될 것 같은데 임유섭을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난 1호 경주 때 초대박의 빌미 제공했기 때문에 신은섭 아무것도 못했어요. 태만의 실격 당해도 할 말 없었던 신은섭이었는데 간신히 면제부 받고 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석현하고 임유섭이 앞선에서
돌려서 긁어버리게 된다면 신윤섭의 몸 상태 봐서는 넘어서기 좀 쉽지만 않은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윤섭하고 신윤섭의 동반 입상 단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석희현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금이 힘을 쓰고 임윤섭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젊은 수성팀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윤섭하고 석현의 수성팀 완승 쪽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윤섭도 신은섭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은섭의 직선 투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의 뒷자리에는 정전이 밀착 막혀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석현이 버텨내지 못하던 임윤섭이 버텨내지 못하던 한 명이 차계를 밀려나게 된다면야 신은섭 정전을 묶어서도 3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패서 석현이 힘을 쓰고 임윤섭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수성 완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신은섭의 후미과 마크 쪽에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뭐 준결승전 1, 2라운드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3, 4라운드는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차가 찾는 어느 정도 윤곽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